민족 명절이었죠. 추석도 지나고 이렇게 벌써 9월의 마무리 넷째 주 금요일 밤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예,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이현주 리더님의 또 귀한 강의가 준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오늘 지난주 예고해 주신 거 보면 오늘 우리가 저희에게 정말 많은 것을 알려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어의 이야기보다 강사님 이야기가 더욱더 소중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빨리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시니어 건강 두 번째 시간을 진행해 주실 한국 아메이 다이아몬드 이현주 리더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 주 잘 보내셨나요? 소리 잘 들리시죠? 저번 시간에 이어서 또 노년 건강 요즘 핫하죠. 가속노화, 저속노화 관련돼서 또 준비를 30대, 40대부터 해야 합니다. 그래서 길어진 노후에 건강한 노년을 살아야 되는데 좀 전에 음악이 너무 좋아가지고 갑자기 느긋해졌습니다. 요즘 유튜브나 이렇게 강의를 들으면서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나요? 1.2배속 또는 1.5배속 이렇게 들으시죠? 저도 이제 계속 그렇게 강의를 듣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말이 빨라졌더라고요. 제가 말이 느린 사람이었는데 제가 말이 엄청 이렇게 사람이 그러니까 이게 훈련하고 습관을 들이기에 달린 것 같아요. 자, 오늘도 또 내용이 많고 바쁘게 가야 돼서 저번 시간에 했던 거 살짝 보고 가겠습니다. 한번 좀 내용을 좀 보고 가면 상기시키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자, 잠시만요. 다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우리가 저번 시간에 지금 공유된 거 보이시죠? 오케이. 저속노화, 가속노화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노쇠한 정도, 사람이 고장난 정도를 노쇠라고 했고, 그렇지 않은 노쇠와 반대 기능을 내재 역량이라 했고, 이 내재 역량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1년에 1%씩 떨어지고, 가장 느리게 나이 드는 사람은 1년에 0.5년, 가장 빠르게 나이 드는 사람은 2.5년 나이가 들기 때문에 10년 뒤에, 지금 40대라면 10년 뒤에 45살일 수도 있고 65세일 수도 있는 거죠. 60세 기준으로 보면 10년 뒤에 65세일 수도 있고 85세일 수도 있는 거죠. 이거 엄청난 건데, 그래서 우리가 한국인들의 평균 통계를 봤을 때 건강 수명이 66세까지입니다. 66세 이후부터는 많은 질병으로부터 건강하지 못한 삶을 살아서 노소 정도가 심함에 따라서 치매나 낙상이나 골절 이런 장애가 발생해서 기저귀 찰 확률이 높아지고 결국은 돌봄이 필요한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노화 속도를 늦추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좋은 식생활 습관, 건강 생활 습관을 우리가 가져야 되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열심히 주변 분들에게 알려야 되죠. 게다가 식생활 습관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인식을 하는 것만으로도 7.5년의 수명을 덜 먹을 수 있다. 자, 그래서 아메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은 축복받았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을 어떤 걸 선택해서 무엇을 먹고 어떻게 운동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고 사람들과 어떤 상호작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수명과 노화 속도가 결정되고 여러 가지 돌봄이 필요 없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라이프스타일의 선순환을 해야만 우리가 건강한 몸과 마음을 가지고 노년, 시니어를 맞이하는 것이 65세 이상의 나이를 먹는 것이 약 20억 원의 자산을 만드는 거랑 똑같고 게다가 플러스알파에 진짜 멋진 건강도 뿐만 아니라 재정도 준비하는 것이 돼서 진정한 파이어족을 만들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 우리에게는 노년은 없을 겁니다. 아메 비즈니스 하시는 여러분들은 노년은 없고 계속 장년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요걸 보고 갈까 싶어서 지금 요걸 핀 겁니다. 가속노화의 삶을 살아가면 여러 가지 체지방이 쌓이게 되고 스트레스로 인해서 운동 부족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결국은 이런 ET 체형의 근감소증과 여러 가지 노화가
가속되고 전두의 기능이 저하돼서 편도체가 과활성돼서 성격조차도 이상하게 되는, 그래서 돌봄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예방하려면 평생학습, 평생현역을 하시면서 진단나게 운동하고, 그리고 금연하고 활발하게 사회활동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음주 습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조심해야 된다고 저번 시간에 한번 얘기했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우리가 가속노화의 식생활 습관을 가져갔을 때, 어떤 질병에 잘 걸리는지에 대한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슬라이드 잘 보이시죠? 오케이. 자, 이렇게 우리가 어떤 식생활 습관을 하고 매일매일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가장 조심해야 되는 질병들이 있죠. 얘기 드렸지만 100세 시대의 진정한 의미의 부자는 건강과 현금 흐름을 둘 다 가져서 안정적이고 풍요롭고 건강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목표인 건 거죠. 그래서 100세 시대에는 안티에이징, 요즘은 영노화, 항노화도 얘기하지만 헬시에이징을 얘기합니다. 건강하게 노후를 맞이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이렇게 건강한 삶을 준비하려면 가장 가속노화를 하는 이런 질병으로부터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가속노화를 촉진하는 질병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 각각의 내용이 아주 많습니다. 여러분들 공부해봐서 알죠? 그래서 간단하게 맥락만 오늘은 잡고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비만하고 당뇨가 걸리고 고지혈증, 고혈압, 이렇게 삼고인 질병이 걸리고 그러다가 근감소증까지 더하게 되면 우리는 인지능력, 활동능력이 안 되는 치매에 이르게 되고, 결국은 돌봄이 필요한 노후의 삶을 살아서 기저귀 찰 확률이 높아지고 누군가의 삶을 같이 힘들게 하는 그런 상황이 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시니어를 맞이하면서 이러한 질병으로부터 나를 보호하고 이러한 질병이 오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젊었을 때의 비만, 당뇨, 고지혈증, 고혈압을 준비하는 것이 결국은 나의 노후를 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하죠. 자, 가장 첫 번째, 말할 것 없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잘못된 식생활 습관을 갖게 되면 단순당이나 정제된 탄수화물을 탐닉하게 되고, 그런 정제된 탄수화물이나 단순당들을 자꾸 먹게 되면 근육으로 가는, 우리가 혈당을 빠르게 오르게 되면 근육으로 가는 길보다 지방으로 가는 길이 훨씬 더 많이 열려버립니다. 그래서 근육으로 가는 길은 1차선이고 내장 지방으로 가는 길이 8차선으로 열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비만이 촉진되고 특히나 내장 지방이 훨씬 더 촉진되게 되죠. 이렇게 비만이라는 것은 건강하지 않는 체내에 지방 조직이 과다하게 쌓인 상태를 얘기하죠. 특히나 배에 쌓인 걸 얘기하죠. 피하 말고 내장 지방에. 일반적으로 체중이 높은 사람이나 비만이 아니더라도 근육이 많은 사람은 체중이 많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체내에 지방 조직이 과다한 상태를 비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체중이 아니라 골격근량이 많은 사람들은 체중이 많이 나가도 비만은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 요즘은 마른 비만, 특히 시니어들은 마른 비만이 상당히 많죠. 정상 체중임에도 불구하고 내장 지방률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체중이 아니라 체지방량, 특히 내장 지방률을 잘 살펴서 내가 비만이지 않는지를 확실하게 살펴봐야 되죠. 비만인 원인은 부모로부터 유전적인 요인을 가지고 태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데, 가임 시기에 부부가 엄마 아빠가 둘 다 비만하면 아이가 비만할 확률이 87%, 둘 중에 한 분이 비만이면 아이가 비만할 확률이 45%, 엄마 아빠가 둘 다 비만이 아니면 태어날 아기가 비만할 확률이 7%입니다. 무섭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유전적인 요인이 비만을 오게도 하고, 잘못된 식생활 습관, 그리고 여러 가지 스트레스에 의한
심리적인 요인, 운동 부족, 그리고 질병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특히 여자 같은 경우에는 갱년기 이후 기초대사량이 떨어지면서 비만에 쉽게 이르죠. 비만의 기준을 삼는 것은 BMI 수치라고 해서 체중과 신장의 수치를 제곱으로 이렇게 계산해서 나오는 것을 얘기하고 그 전까지만 해도 BMI가 25 이상을 경계라고 했는데 지금은 과체중이라고 하고 비만이라고 아예 진단을 내립니다. 그리고 복부에 센치를 쟀을 때 남자는 90cm 이상, 여자는 85cm 이상인 경우, 남자 35인치 이상, 여자 32인치 이상일 경우에 비만이라고 얘기하죠. 이렇게 내장 지방이 많은 비만으로 인해서 폐기능 감소,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이 생길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 굿모닝을 하는 것만으로도 저도 지금 소비자들 사례 중에서 굿모닝을 열심히 했더니 무호흡증, 즉 코골이가 없어졌다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만큼 비만으로 인해서 근감소가 오게 되면 이렇게 코골이 같은 것도 올 수 있는데 우리가 굿모닝만 잘해도 이런 것도 괜찮아지죠. 그리고 비알코올성 지방간, 요즘은 지방간이 술을 많이 먹어서 생겼다기보다는 복부 비만으로 인해서 지방간이 있는 경우가 많고, 이 지방간은 간염으로 가게 되고, 간염은 다시 간경화, 간암으로까지 진행되기 때문에 아주 무서운 병이죠. 지방간으로는 잘 사망에 이르지 않지만 간염으로도 사망할 수 있고, 간경화로도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서운 병이죠. 그리고 요즘 최근에 담낭 관련된 질환들, 담도 폐쇄라든지 또는 담낭암, 담도암 많이 들어보셨죠? 이런 경우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도 전부 다 식이습관, 특히 비만하고 연관이 됩니다. 그리고 요즘 다낭성 난소증후군이라서 불임 진단받으시는 여성분들 상당히 많죠. 여러 가지 환경 호르몬도 원인이 있지만 이런 환경 호르몬들은 다 어디 저장된다? 지방에 저장됩니다. 바깥에서 들어오는 많은 것들은 지방의 독소의 저장 창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생식기가 이상이 오고 불규칙한 생리, 불임, 난임이 되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당연히 복부 비만으로 인해서 상체가 체중이 많이 나가면 골관절염, 특히 고관절에 문제가 있을 때 문제가 심각해지죠. 그죠? 그리고 요즘 통풍 많이 오시는 분들도 많죠. 몸이 산성화되거나 통풍이 올 수 있는 퓨린이 많이 들어가 있는 육류라든지 술, 음주 이런 습관들 때문에 통풍이 오고, 뭐 말하면 뭐 하겠습니까? 뇌졸중, 무서운 치매도 뇌혈관계, 심혈관계 질환 중에서도 특히 뇌혈관계 질환도 전부 다 비만으로 오게 되죠.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도 비만으로 오기 때문에 뇌졸중, 그 다음에 백내장, 백내장도 노화로 인해서도 오기도 하고 활성산소에 의한 것도 있지만 가속화되는 것이 비만 때문입니다. 그리고 관상동맥, 즉 심내혈관 질환도 전부 다 비만으로 인해서 오죠. 당뇨병 말할 것 없고 고지혈증, 고혈압 이런 것들도 전부 인슐린 저항성 비만 때문에 오게 되고 췌장염, 우리가 과식을 많이 하게 되면 췌장의 기능이 되게 과부하가 걸리게 되고 그로 인해서 췌장에 염증들이 잘 생기게 되고 이런 췌장염이 자주 반복되면 결국은 췌장암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래서 가장 무서운, 가장 단명하는 암 종류가 췌장암이죠. 그죠? 이렇게 비만으로 인해서 암, 유방암, 대장암, 신장암, 전립선암 많이 걸리죠. 요즘 주변에 유방암이 최근 4년 동안 2배로 늘었다고 얘기하고 특히 콩팥암이라고 하죠. 신장암이 많이 보이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례들로 보면 백신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라고 얘기도 했지만 어쨌든 식생활 습관의 문제로 촉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비만으로 인한 질병을 우리가 없애려면 인슐린 저항성이 가장 시작되는 시작점이죠. 비만으로 인해서 내가 과식을 자꾸 하게 되면 췌장세포에 포도당을 세포 안에 옮겨주는 인슐린이 과도하게 분비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인슐린 수용체가 망가져서 인슐린 저항성이 오게 됩니다. 이렇게 인슐린 저항성이 오게 되면 더 피곤해지고 계속 배고픔을 느끼게 되고 혈중에는 혈당이 높으나 세포는 굶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배고픔을 느끼게 돼서
단순당이나 정제 탄수화물을 탐닉하게 되고 그렇게 되다 보면 인슐린 스파이크, 즉 치솟는 혈당 때문에 다시 또 그 처리하지 못한 지방들은 전부 다 간이나 복부에 다시 쌓이게 돼서 이런 악순환이 계속 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인슐린 저항성을 없앨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소식하거나 단식을 하는 방법입니다. 자가포식이라는 이 오토파지가 활성화되면 인슐린 저항성도 없앨 수 있고 당뇨의 가장 좋은 생활 습관 중에 하나가 간헐적 단식이죠. 그래서 오토파지를 활성화시키는 방법입니다. 2016년 일본의 오스미 요시노리라는 분이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으면서 핫해진 이론이죠. 자가포식. 우리가 혈중에 혈당이 더 이상 오르지 않으면 세포 내에서 필요한 기초 대사량만큼을 대사산물이라든지 찌꺼기 같은 걸로 에너지로 전환해서 세포가 깨끗해지고 건강해지는 이 자가포식이 활성화되면 텔로미어, 즉 우리가 노화를 얘기할 때 꼭 얘기하는 텔로미어 길이도 절약할 수 있어서 상당히 비만이나 당뇨에 좋은 식생활 습관 중에서 하나가 단식이죠. 근데 이거 상세히 설명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자, 이렇게 호르메시스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하겠지만 약간의 스트레스 상황이라든지 약간의 독성 물질을 우리 몸에 넣어주는 거는 오히려 이런 스트레스 상황들이 우리 몸의 건강을 부스팅시킨다. 이게 호르메시스 효과인데 결국은 이런 단식이라든지 그리고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내가 먹고 싶은 걸 좀 안 먹고 바디키를 먹고 굿모닝을 열심히 한다든지 이런 것들로 비만을 개선할 수 있죠. 결국은 비만을 개선하는 방법은 올바른 식생활 습관, 즉 굿모닝을 하고 바디키를 내가 체지방이 좀 높았을 때는 내가 원하는 설정값 안에서 한 번쯤은 단식도 하면서 관리를 하고 균형 잡힌 식생활 습관을 하고 규칙적인 운동하고 혈당을 올리는 가장 주범 중에 하나가 부신 피질에서 나오는 코티솔이라는 호르몬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스트레스를 유발하지 않도록 우리가 마음 챙김도 같이 하면서 금연금주하면 비만을 개선할 수 있죠. 이렇게 비만으로 인해서 촉발되는 것이 당뇨병이죠. 당뇨병은 물론 유전적인 요인이나 다른 요인도 있지만 가장 비만으로 인해서 오기 쉬운 질병 중에 하나, 대사성 질환 중에 하나가 당뇨죠. 인슐린의 분비량이 부족하거나 정상적인 기능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즉 인슐린 저항성 같은 것이 생겨서 대사질환의 일종으로 여러 가지 음식의 당이 몸으로 흡수되지 않고 혈액에 쌓여서 소변으로 넘쳐나는 상태를 당뇨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췌장에 베타세포에서 인슐린이 분비돼서 혈중의 혈당을 세포 안으로 옮겨서 에너지로 만들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을 우리가 당뇨병이라고 얘기하고 이 당뇨병의 진단은 공복 혈당이 100 이하일 경우에는 정상혈당, 100에서 125까지를 당뇨 전 단계, 126 이상을 당뇨병이라고 얘기하죠. 요즘은 병원에 가면 포도당을 마시고 경구 당부화 검사라고 해서 포도당을 마신 다음에 2시간 뒤에 200 이상이면 당뇨병이다라고 얘기하죠. 여러분들도 소비자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당화 혈색소 정도는 아셔야 되죠. 5.7 미만이면 정상이고 5.7에서 6.4면 당뇨 내당능자, 즉 당뇨 전 단계고 6.5 이상이면 당뇨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 중에서 한 가지 이상이 걸리게 되면 우리가 당뇨병으로 진단하게 됩니다. 당뇨병의 전조 증상은 당뇨도 무증상인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나이가 조금 드신 분들, 40 이상이신 분들은 건강검진을 받거나 혈당 검사를 해보는 게 좋죠. 왜 그러냐면 혈당이 높으면 혈관이 다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혈당 검사를 한 번씩 해서 나한테 혈당이 있는 그런 증상이 있는지 없는지도 살펴보셔야 되고 특히 내장 지방이신 분들은 꼭 체크해 보셔야 되죠. 당뇨병의 3대 증상은 당뇨, 소변을 자주 보고 자꾸 뭔가 땡기고 먹고 싶어지고 갈증이 생기고 잘 먹는데도 체중이 감소하죠. 체중이 감소하면 좋을 것 같지만 체지방이 빠지는 게 아니고 근육이 빠져서 체중이 감소됩니다. 그래서 되게 배기 싫게 살이 빠진 거 훅 늙어버립니다.
체력저하, 피로, 피부질환이나 가려움증, 신경병증이라서 손발 저림 같은 것들도 당뇨 증상으로 나타나죠. 당뇨병의 원인으로는 유전, 운동 부족, 생활습관 약물, 노화, 또 다른 고혈압이라든지 고지혈증, 스트레스, 과식, 비만 등으로 생기게 됩니다. 당뇨는 무서운 거는 당뇨 합병증이 무섭죠. 당뇨는 물론 내가 공복 혈당이나 당화 혈색소를 체크해야 되지만 당뇨 합병증이 생기기 전까지는 얼마든지 건강한 식생활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당뇨 합병증이 이런 증상들이 만약에 생긴다면 불치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합병증이 생기기 전에 빠르게 식생활 습관을 이렇게 개선하셔서 단순당이나 정제 탄수화물 줄이고 영양이 풍부한 것들을 드시고 특히 식이섬유라든지 글리코다운 같은 것들을 식사 전에 드셔서 내가 당뇨 내당능자다 하면 혈당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제가 혈당 체크기가 있기 때문에 글리코다운을 먹고 난 다음에 식사를 해보면 식후 혈당이 그렇게 오르지 않습니다. 상당히 효과가 좋고 이렇게 글루코다운은 비만에도 효과가 있겠죠. 혈당 피크를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복부 비만이신 분들은 당뇨가 없다 하더라도 글리코다운을 챙겨 드시면서 같이 바디키를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규칙적인 운동 하셔야 되고 스트레스, 아까도 얘기했지만 부신피질에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나오는 코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당뇨를 유발하는 유발인자 중에 하나입니다. 근육을 잘라서 빠르게 포도당으로 올려서 당뇨를 유발하게 하기 때문에 스트레스 관리 너무너무 중요하고 금연, 금주, 약물 치료 같은 것들도 반드시 하셔야 되고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내가 내장 지방이 있다면 특히나 더 개선하려고 애를 쓰셔야 되죠. 혈액 내의 지방질이 비정상적으로 많은 상태를 그리고 이것이 혈관벽에 쌓여서 염증을 일으키고 심혈관계 질환을 유발을 하는 것을 고지혈증이라고 하는데 최근에 주변에 고지혈증이신 분들 상당히 많더라고요. 특히나 가족력이 있어서 그렇게 뚱뚱하지 않으신 분들인데도 이 고지혈증이라서 스타틴 계열의 약물을 드시는 분들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체크하셔서 나의 총 콜레스테롤 수치 그리고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얘기하는 LDL 콜레스테롤이 130 이상인지 HDL 콜레스테롤이 140 이하인지 확인하셔서 이런 것들 체크하셔야 되죠. 중성지방도 200이 넘어가면 안 되죠. 그래서 고지혈증도 혈액검사만 하면 간단하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나한테 흉통이랑 호흡곤란, 복부 통증, 황색, 판종, 심혈관 질환, 내혈관 질환, 그리고 콜레스테롤 수치들의 이상이 있으면 조심하셔야 되죠. 그러면 고지혈증을 일으키는 원인은 내가 고지혈증을 일으킬 수 있는 고콜레스테롤 포화지방산이 많은 거나 과량의 칼로리가 높은 음식들을 먹는다든지 비만이거나 운동을 하지 않는다든지 흡연, 스트레스, 유전적인 요인들로 고지혈증을 일으키기 쉽고 이 고지혈증은 여러 가지 이렇게 뇌질환, 혈관질환, 성기능 장애, 골다공증, 눈질환, 심장질환, 신장질환까지 오게 하니까 고지혈증 판별이 나시면 반드시 식생활 습관을 개선하셔서 특히 고지혈증에 좋은 영양소, 제가 여기에 영양소는 적어놓지 않았거든요. 고지혈에 좋은 영양소, 특히나 우리가 스타틴 계열의 약물을 드시고 계신 분들은 콜레스테롤을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간에서 콜레스테롤을 합성할 때 같이 만들어지는 코엔자임 Q10의 부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고지혈증 약 드시는 분들은 그 코엔자임 Q10 반드시 추가해서 드셔야 되고요. 만약에 내가 아직 고지혈증이 그렇게 높지 않으시면 한 3개월 정도를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셔서 고지혈증 약을 안 먹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죠. 그래서 내가 경계에 있으신 분들은 오메가3, 비타민 B군, 그리고 나이아신, 비타민 B3, 식이섬유, 그리고 갈이, 그리고 레스틴이나 키토산 같은 것들이 콜레스테롤 개선하는데 너무나도 좋습니다. 그리고 고콜레스테롤 혈증을 잘 만드는 육류보다는 식물성 단백질은 프로틴으로 단백질 섭취를 하셔서 근감소증을 예방하는 것이 상당히 좋죠.
그 다음에 고혈압. 내용이 많아서 빨리 갑니다. 따라오시고 계시죠? 자, 혈압이 지속적으로 정상보다 높은 상태를 고혈압이라고 대체로 초기에 증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초기 발견이 어렵고 합병증으로 인해 사망에 이를 수 있죠. 주변에 왕왕 보시죠. 쓰러졌는데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분들 많이 보시죠. 침묵의 살인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고혈압입니다. 고혈압은 내가 만약에 가족력이 있다 그러면 쿠팡 같은 데서 혈압 측정기를 집에 예비로 사놓으셔야 됩니다. 혈당 측정기도 집에 두시면 좋습니다. 요즘은 이렇게 팔에 그 24시간 혈당 체크할 수 있는 거 일주일 동안 할 수 있는 거 있죠. 그런 것들도 한번 해보시면서 내가 무엇을 먹었을 때 혈당이 올라가고 무엇을 먹었을 때 혈당이 내려갔는지도 체크해보면 좋으십니다. 고혈압이란 수축기 혈압이 140 이상이거나 이완기 혈압이 90 이상인 경우를 말하고 내가 어떤 상태인지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되고 이 고혈압도 혈관계 질환의 문제가 오기 때문에 반드시 체크하시고 만약에 고혈압의 원인이 유전적인 요인이 아니라면 반드시 생활 습관을 없애셔야 되죠. 고혈압의 원인은 유전적인 요인이 가장 많은 경우가 있고 조절이 잘 안 되죠. 이럴 경우에는 약을 드셔야 됩니다. 고혈압 치료제들 종류가 많죠. 안지오텐신 차단제, ACE 차단제, 베타 차단제, 칼슘 차단제, 이뇨제 이런 것들이 많은데 그 차단제에 따라서 결핍될 수 있는 영양소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또 챙겨 드셔야 되고 내가 어떤 종류의 고혈압 약을 먹는지도 아셔야 됩니다. 어쨌든 고혈압의 원인은 흡연, 과도한 음주, 당연히 부적절한 식습관으로 인한 고지혈증, 당뇨로 인해서 같이 오는 경우 많고 운동 부족,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오기도 하죠. 그리고 고혈압이 위험한 여기서 터지면 괜찮습니다. 그냥 안녕하고 가면 되는데 여기서 터졌을 때가 문제입니다. 여기서 터져서 안 죽으면 후유증이 너무 심하죠. 그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고혈압이 있다 그러면 늘 체크하시고 여러 가지 식생활 습관을 이런 뇌졸중이라든지 고혈압성 망막증이라든지 말초신경혈관증, 협심증 이런 것들로부터 급사 또는 악성 고혈압으로 인한 여러 가지 합병증들을 조심하셔야 되고 특히 신부전이나 이런 것들도 콩팥 기능도 살피셔야 됩니다. 당뇨도 마찬가지고. 요즘 최근에 이거 투석하시는 분들 너무 많이 보죠. 삶의 질이 정말 떨어집니다. 3시간, 4시간씩 투석을 하셔야 되고 그 투석할 때 이 혈관으로 넣기 때문에 이 혈관 자체가 이 투석하는 과정이 쉽지 않더라고요. 삽입해야 되는 그 투석용 그것들이 염증을 일으키거나 이래서 다시 또 심어야 되고 이런 과정들이 너무 고통스러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좋은 식생활 습관을 개선하고 특히 고혈압에 좋은 영양소들. 자, 어쨌든 식생활 습관 개선해야 되고 소금 섭취를 줄이고 한 끼 정도 바디키를 드시면 소금 섭취 줄일 수 있죠. 너무 좋죠. 오전은 공복을 유지하고 굿모닝으로 프로테인 정도만 먹고 점심 한 끼 가볍게 먹고 저녁을 쉐이크식을 하시게 되면 소금 섭취는 저절로 그리고 골고루 먹기는 저절로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30분 이상 운동하고 스트레스 이런 것들도 조절을 하셔야 되고 금연금주 이런 것도 하셔야 되고 고혈압에 좋은 영양소들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오메가3, 비타민 B군, 특히 마그네슘이 고혈압 개선하는 데 상당히 좋죠. 칼슘, 코엔자임 Q10. 특히 이 혈관계 질환의 경우에는 우리 혈관의 내막에서 나오는 산화질소라는 물질이 혈관의 탄력을 좋게 해주고 혈관을 건강하게 유지해 줍니다. 이 산화질소가 잘 나오게 하는 물질이 뭐냐 하면 L아르기닌입니다. 그래서 우리 프로틴 잘 드시고 아미노 잘 드시면 산화질소가 잘 만들어져서 혈관이 건강을 유지하는 데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아미노 꼭 챙겨서 드시고 특히 고혈압 약을 드시고 계신 분들은 내가 어떤 종류의 약물을 먹느냐에 따라서 필요한 영양소들 추가해서 드셔야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고지혈증일 경우 스타틴 계열의 약물을 드시면 꼭 코엔자임 Q10이나 이런 것들 추가해서 드셔야 되는 것 같죠.
그 다음에 노쇠화 중에서 가장 치명적인 것이 근감소증입니다. 다리 등을 구성하는 골격근과 근력이 정상보다 크게 줄어드는 현상이고 30세 이후부터 줄어듭니다. 이 근감소증을 없애기 위해서 반드시 굿모닝 하셔야 됩니다. 매일 목숨과 똑같다 생각하시고 하루에 내 몸에 필요한 만큼의 단백질을 꼭 추가해서 드셔야 됩니다. 근감소증이 생기면은 결국은 나중에 돌봄이 필요한 삶을 살게 됩니다. 골다공증의 기준은 T스코어라고 하는데 요즘은 어느 정도 건강검진을 하러 가면 이 T스코어를 얘기해 주죠. T점수라고 하는데 마이너스 1.0과 마이너스 2.5 사이면 골감소증이라서 이때부터 아주 조심하셔야 되고 마이너스 2.5 이상의 골다공증 진단을 받으신 분들은 반드시 병원에 치료를 받으셔서 파골세포를 억제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넘어져서 부러지는 것이 아니고 부러져서 넘어질 수도 있고 삶의 질이 완전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여성의 경우에 특히 갱년기가 오면 에스트로겐이라는 호르몬이 파골세포를 억제해 줬었는데 이 에스트로겐이 더 이상 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콜레스테롤도 잘 지켜주지 못하기 때문에 특히나 지금 30대이신 분들은 정말 좋습니다. 지금 열심히 저축해 놓으셔야 돼요. 30대 이전에 저축해 놓은 이 골격근 양으로 나중에 폐경 이후에 꺼내서 쓰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산성화된 음식들을 될 수 있으면 먹지 않아야 되죠. 탄산 음식, 커피, 술 같은 거 안 드셔야 됩니다. 인스턴트 음식, 고기, 우유 같은 거 전부 다 산성 음식들은 내 몸의 항상성, 체액의 pH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뼈에서 칼슘을 녹여내서라도 우리 산알칼리 평형을 맞추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골격근량이 많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특히나 조심해서 이 골다공증의 원인을 없애서야 돼요. 충분한 영양소를 먹어야 되고 이런 근손실이 되지 않도록 체중 과부하 운동. 그래서 젊었을 때는 유산소 운동으로 걷기 하시고 나이 드시면 반드시 골격근을 늘리는 운동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거꾸로 하고 있죠. 젊었을 때는 막 힘든 운동하고 나이 들어서는 자꾸 걸으려고 하는데 유산소 운동도 물론 필요하지만 훨씬 더 필요한 것들이 뭐다? 이런 골격근량을 늘리는 운동입니다. 근감소증은 기초대사량도 떨어뜨리고 넘어져서 뼈가 부러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면역도 문제가 생기고 혈당 조절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가 근감소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하루에 필요한 내 몸무게의 1kg당 1g 이상의 단백질을 꼭 섭취해줘야 되고 이 단백질은 반드시 식물성으로 내 아미노산 몸의 스코어와 같은 식물성 단백질을 먹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근감소증이 생기면 기억력 감퇴나 치매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나 그리고 조금 이따가 또 설명하겠지만 mTOR나 AMPK 같이 우리 장수와 관련된 물질이 류신으로 인해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류신이 많이 들어있는 최근에 BACC, 류신, 이소류신, 발린이 들어간 그 골격근을 많이 만드는 단백질 먹는 게 유행이죠. 특히 헬스클럽에 가면 그런 거 많이 드시죠. 그죠? 우리는 프로틴 드시면 됩니다. 만약에 프로틴 드셔서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뭘로 드시면 된다? 가수분해 단백질. 저도 남편과 아들은 그냥 단백질 주고요. 저는 가수분해 단백질 먹습니다. 히알루론산까지 들어있어서 피부 노화에도 너무나도 좋죠. 그래서 풍부한 영양소, 특히 근감소증에는 반드시 단백질 꼭 챙겨 드셔야 되고 칼슘, 마그네슘, 그리고 아연, 구리, 만강 같은 비타민 D도 챙겨 드셔야 되죠. 특히 이렇게 내가 비타민 D라든지 비타민 K 같은 것들, 칼슘 대사에 좋은 것들을 챙겨 먹으려면 뭐도 살피셔야 된다? 장 건강도 살피셔야 돼서 지금 얘기한 모든 건강의 가장 기본은 장 건강이라서 나한테 맞는 맞춤 유산균 드시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그 슈퍼 반응자라고 지효섭 대표님 강의에 나오시죠. 아무리 좋은 것도 내가 장 상태가 나쁘면 흡수가 되지 않는다. 뉴트리라이트의 WX, 프로틴 이런 여러 가지 영양소들을 내가 잘 챙겨 먹으려면 먼저 뭐부터 관리해야 된다? 슈퍼 반응자가 될 수 있도록 흡수가 잘 될 수 있도록 장 관리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규칙적으로 헬스라든지 이런
체중 가부화 운동을 하셔야 되고, 저희들한테는 뭐가 있다? 25% 라이드로 포도 농사 많이 지으셔요. 하루에 일정량의 키로수를 꼭 타시고 서서 스피닝으로 탈 수 있는 능력을 키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 똑같지만 스트레스 관리하고 금연, 금주해서 골간소증을 없애야 되죠. 노년 건강에 가장 무서운 것이 치매죠. 나를 잃어가는 병이고 절대 있으면 안 되는 병이죠. 알츠하이머를 제2의 당뇨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당뇨로 인해서 치매도 가중되니까 여러 가지 식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죠. 정상적으로 성숙한 뇌가 후천적인 외상이나 질병 등으로 또는 손상 또는 파괴되어 전반적으로 지능, 학습, 언어 등의 인지 기능과 고등 정신 기능이 떨어지는 복합적인 상태를 치매라고 합니다. 자, 치매 위험률을 높이는 요인, 음주, 흡연, 뇌손상, 우울증, 특히 불면이 치매 전 단계가 불면증입니다. 내가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뇌 척수액이 내 뇌에 있는 치매를 일으키는 베타아밀로이드, 타우 단백질 같은 걸 싹 청소해서 척수를 통해서 이렇게 몸 밖으로 빼내주면 치매에 걸리지 않는데, 즉 알츠하이머에 걸리지 않는데, 내가 우울증이나 불면증으로 인해서 잠을 잘 자지 못하면 훨씬 알츠하이머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죠. 고혈압, 당뇨, 비만, 운동 부족, 근감소증 모두 치매를 높일 수 있는 위험한 요인들입니다. 치매 의심 증상은 기억장애가 있고 언어장애, 그리고 성격장애, 전두엽 쪽에 알츠하이머가 있으신 분들은 특히나 폭력성이거나 평소하고 다른 그런 성품을 나타내시죠. 공간 능력 저하, 계산력 저하가 되죠. 우리가 경도인지 장애, 치매 전 단계인 경우 잘 살펴서 치매로 진행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일반적인 건망증과는 좀 다르죠. 건망증은 전체 사건에 대해서는 잘 기억하지 깜빡깜빡할 뿐이지. 근데 치매는 전체 사건 발생에 대해서 있는 경우가 많고, 건망증 기뜸해주면 금방 기억나는데 치매는 기뜸해줘도 기억을 못하죠. 그리고 건망증은 대부분 기억이 감소를 인지하고 메모 등을 이용해서 보완하려는 노력이 있는데, 치매에 걸리신 분들은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저희 친정엄마가 그러십니다. 당신은 전혀 본인이 알츠하이머이신 걸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리모컨을 들고 리모컨 어디 갔지? 여기 있네. 이 정도는 건망증입니다. 근데 리모컨을 들고 이게 어디 쓰는 물건인고 이렇게 하면 이거는 치매입니다. 그래서 치매의 원인으로 보면 혈관성 치매하고 알츠하이머성 치매가 있죠. 혈관성 치매는 뇌졸중, 즉 뇌혈관이 막혀서 뇌세포 자체가 죽어서 생기는 거죠. 뇌졸중이 반복적으로 발생한 결과 뇌의 여러 부위가 파괴되어 발생하며 비교적 급격하게 진행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고혈압, 당뇨, 신장병, 흡연 등이 원인이며 평소 식생활 습관, 성인병이라고 얘기하죠. 이것들의 관리가 꼭 필요하고, 알츠하이머는 베타 아밀로이드라든지 아밀로이드 베타라고도 하죠. 타우 단백질 같은 찌꺼기들이 뇌 속에 쌓이면 그로 인해서 퇴행성 변화를 일으켜서 인지 기능 저하가 오고 비교적 서서히 진행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특히 알츠하이머 같은 경우에 알루미늄 잘 사용하는 경우에 올 수도 있죠. 자, 우리 대한치매협회에서 이렇게 치매 예방 수칙을 내놨습니다. 333이라고 해서 세 가지는 즐길 것. 일주일 운동을 즐기고 생선과 야채, 풍부한 식생활 습관을 하라는 거죠. 인지 능력을 좋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읽고 공부를 하셔야 되고, 술 드시면 안 되고 금연하시고 뇌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서 머리 다치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되고, 특히 겨울날 아침에 조심하셔야 되죠. 목욕탕에서도 조심하셔야 되고, 그리고 혈당, 혈압, 콜레스테롤 같은 것을 늘 정기적으로 체크하셔서 관리하는 거 필요하고요. 그리고 인간관계를 잘 사회적인 활동을 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가족과 친구와 자주 연락하고 만나서 활동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치매 검사 보건소에 가면 해줍니다. 40세 이상 되면 해주니까 내가 경도인지 장애이거나 치매다라고, 요새는 초록이 치매라고 해서
50세 이전에 이른 치매를 초록이 치매라고 하는데 상당히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검진을 통해서 만약에 비정상적인 어떤 행동들이 보이면 반드시 확인을 하시고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약물 같은 걸 드셔야 되죠. 그래서 기억력 감퇴 등의 증상이 있다면 반드시 조기 검진하셔야 되고 풍부한 영양 섭취하셔야 되죠. 우리 너무나도 잘 알듯이 이 치매를 개선하기 위해서 첫 번째 오메가3, DHA와 EPA. DHA는 뇌영양제이고 능영양제이기도 하고 EPA는 혈액순환에 좋죠. 뇌혈류 순환에 좋기 때문에 오메가3 그리고 특히 뇌혈류에 좋은 징코엠 은행잎 추출물로 되어 있는 징코엠 그리고 레시틴은 뇌세포의 인지질 즉 세포막들을 다 건강하게 해주죠. 특히 포스파티딜콜린 성분이 아세틸콜린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을 잘 만들어내기 때문에 레시틴 꾸준히 먹으면 뇌 세포만 건강해지는 게 아니고 우리 몸 전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있는 모든 세포들이 건강해지죠. 그래서 이렇게 레시틴 같은 거 꾸준히 챙겨 드시고 그리고 레스베라트롤 제가 조금 있다가 다시 항노화 또는 장수물질로 얘기하는데 포도주, 와인에 들어있는 레스베라트롤 같은 성분들이 치매 예방에 상당히 좋다고 합니다. XX에 들어있습니다. 소량이지만 들어있기 때문에 이 레스베라트롤은 자가폭탄처럼 암세포를 찾아가서 터뜨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가장 핫한 물질 중에 하나죠. XX에 들어있으니까 열심히 챙겨 드시고 이런 것들 우리가 치매를 개선하기 위해서 풍부한 영양소 저 같은 경우에는 가족력이 있는 거잖아요. 저희 친정어머님이 약간 알츠하이머 약간 초기를 지나셨기 때문에 저도 열심히 이렇게 레시틴도 먹고 챙겨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적당히 공부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끊임없이 어려운 공부를 해야지 인지 능력이 개선되고 뇌의 신경이 발달되기 때문에 치매 오지 않습니다. 뇌에 있는 뉴런들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어려운 문제를 풀거나 외국어 공부를 하거나 새로운 단어들을 자꾸 외우는 것이 여러분들의 인지 능력을 떨어뜨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단어, 레스베라트롤이라든지 이런 단어들 포스파티딜콜린 요즘 홈쇼핑에 많이 나오죠. 포스파티딜세린 이런 것들이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찾아서 공부해 보시는 것도 좋은 치매를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아세틸콜린 이런 단어들도 한번 요즘 시티콜린 알파, GPC 이런 그 치매에 좋은 여러 영양소들이 논문에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한번 공부해 보시면 치매 예방에 좋습니다. 나는 어려워서 안 배울래 하시지 말고 인지노화를 좋게 한다 생각하시고 즐겁게 스트레스 받으시지 말고 건강 공부 너무 힘들어 뉴트리라이트 어려워 이렇게 하지 말고 치매 예방에 상당히 좋습니다. 저처럼 학교를 들어가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렇게 금연, 금주 그리고 인지능력 향상을 위해서 이렇게 뇌 기능 훈련 여러분들 PB 계산도 열심히 해보시고 레그도 그려보시고 상상도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치매를 개선하기 위해서 고혈압, 당뇨, 질병들을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자, 여태까지 노쇠, 가속 노화를 없애기 위해서 가장 많이 치매와 관련된 또는 노쇠와 관련된 질병들을 알아봤는데 지금부터는 항노화하는 물질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겠습니다. 이거 어려운데 한 번쯤 들어놓으시면 인지 능력을 향상하는 데 도움도 되시고 새로운 정보니까 한번 다루고 넘어가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요즘은 영노화, 항노화 이런 거 얘기하죠. 헬시 에이징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항노화, 즉 안티에이징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물질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나이 들기 위해서는 뇌를 활성화시켜야 되고 잘 자야 되고 잘 먹어야 되고 관계를 잘 해야 된다고 얘기했죠. 그 중에서도 그 세포를 건강하게 할 수 있는 물질들이 있습니다. 장수 물질이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여기 나눈 mTOR, AMPK, 시르투인 같은 것들을 장수 물질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몸에서 단식을 하게 되면 활성화되는
물질이 있습니다. 그게 AMPK입니다. 효소의 일종인데 이 AMPK하고 mTOR는 단백질 대사에 필요한 것들 중에 하나인데 AMPK가 올라가면 mTOR가 떨어지고 mTOR가 올라가면 AMPK가 올라가고 이렇게 서로 기량작용을 합니다. 요게 에너지 대사를 촉발하고 호르몬 균형을 좋게 해주는 건데 단백질, 특히 동물성 단백질 같은 걸 많이 먹으면 mTOR가 활성화되고 mTOR가 올라가는 것은 노화를 촉발시킵니다. 그래서 AMPK가 활성화되도록 해야 돼. mTOR는 억제하고 AMPK를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그러기에 가장 좋은 게 단식입니다. 우리 몸에 혈중에 에너지가 없어지면 신체 에너지가 고갈되면 즉 우리 몸에서 혈당이 올라가지 않으면 우리 몸에서는 AMPK가 활성화되면서 mTOR를 억제하는데 이것이 장수물질입니다. 그리고 간헐적 단식을 했을 때 꼬르륵꼬르륵 배가 고플 때 시루트인, 썰투인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장수 호르몬의 일종입니다. 이 시루트인이 나오게 되고 이것들이 전부 다 장수 물질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한 번씩 소식하고 단식하는 것이 노화에 상당히 좋습니다. 항노화에. 안티에이징 하는데 가장 좋은 것들이 뭐다? 소식, 그리고 간헐적 단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AMPK나 시루트인 같은 것이 활성화되고 mTOR 같은 것들이 없어집니다. 요거는 자가포식을 하는 장면인데 이렇게 단식을 하게 되면 운동을 하고 단식을 하게 되면 우리 몸에 이런 좋은 효과들이 있고 체지방이 줄어들고 에너지는 부스팅 된다는 겁니다. 여기 AMPK의 건강상 이점이 있는데 에너지 사용 조절 및 항상성을 유지해주고 체중을 감소해주고 염증을 감소하고 인슐린 민감성을 개선하고 운동을 좋게 해서 근육을 잘 만들어지게 하고 자가포식을 지원해서 우리 세포를 깨끗이 청소하고 호르몬을 생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식과 칼로리 제한이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는데 너무너무 좋습니다. 게다가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만들 때 필요한 것이 있어요. 노화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다 보면 들으시게 될 겁니다. NADH라는 것인데 이게 신진대사에 필요한 핵심 보조 효소입니다. 이 NADH가 에너지 생성에 필수적인 건데 이 NADH 하나가 3개의 ATP 에너지를 만들어내는데 단식과 칼로리를 제한하면 NADH를 만들어냅니다. 지금 외국에서는 이렇게 NADH를 활성화시키는 것들을 제품으로 많이 만들게 되고 이렇게 되면 썰투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활성화돼서 DNA를 복구하고 세포를 재생시키고 노화를 억제하는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운동하고 간헐적 단식을 하게 되면 M&M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저는 소비자들을 만날 때 너희는 M&M 없어?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 건강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왕왕 물으시거든요. 이런 것들이 좀 전에 얘기했던 NADH를 활성화시켜서 뇌신경 향상시키고 간 기능 향상시키고 혈관 건강, 심장을 보호하고 이러이러한 좋은 효능을 많이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미토콘드리아 기능, 대사 조절 같은 것들, 생체 리듬이라든지 항염작용하고 세포 분열을 좋게 하고 DNA를 이렇게 수리하고 그래서 항노화에 상당히 좋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가 운동을 한다든지 가끔씩 소식하고 단식하는 이런 적절한 스트레스, 즉 호르메시스 효과가 우리가 아주 생리 활성을 시키고 노화하는 데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길어진 노후에 100세 인생에 질병 없이 돌봄이 필요 없는 건강한 노년, 나에게 노년을 오지 않게 한다. 그거는 적게 먹고 운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 식사하시지 마시고 굿모닝 하시고 물 마시고 유산균 먹고 단백질 한 컵 드시고 오전에 이렇게 소식을 하시고 점심을 맛있게 드시고 또 중간중간에 운동을 하셔서 내 몸을 활성화시키면 노화시계는 천천히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적게 먹을 때 반드시 꼭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내 몸에 영양소는 결핍되면 안 되겠죠.
일일 이식하거나 일일 일식 하시는 분들 계시죠? 자칫 잘못하면 근감소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일일 일식이나 일일 이식 하시는 분들은 남들에 비해서 뉴트리라이트 제품들을 훨씬 더 잘 챙겨 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적게 먹어서 체지방률은 떨어지는데 근감소가 오거나 영양소가 결핍돼서 우리 몸에서 여러 가지 이런 것들에 필요한 것들이 부족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한 끼 정도는 40세 이상 되거나 특히 폐경 이후의 갱년기 여성들한테는 저는 권합니다. 한 끼는 안 드시고 넘어가시고 대신 뉴트리라이트 제품으로 필요한 영양소는 꼭 잘 채워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식사를 통해서 먹기에는 요즘 너무나도 힘들죠. 그래서 앞으로는 노년이 없는 미래가 올 겁니다. 노화 속도가 없어지고 저속 노화가 돼서 이렇게 건강한 노년을 맞이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현재 아메이라는 회사가 헬스앤 웰빙 컴퍼니로 거듭나고 있잖아요. 특히나 이렇게 항노화, 영노화, 저속노화를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잘 주어져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적용하시고 이렇게 노화를 가속시키는 질병으로부터 나를 관리하셔서 주기적으로 바디키 같은 거 점검하시고 운동하시고 좋은 영양소 잘 챙겨 먹으면서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또 풍요롭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안내하시려면 어떻게 하셔야 된다? 여러분들이 훨씬 더 건강한 시니어가 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잘 챙겨 드시고 열심히 공부하셔서 제가 이렇게 준비하고 하면서 다시 한번 느끼지만 아메 비즈니스 안에 모든 것이 다 녹여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하시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애쓰시고 또 끊임없이 문학적 소양을 쌓기 위해서 책을 읽으시고 좋은 친구분들과 많은 커뮤니티를 형성하시고 계시고 그리고 내 건강을 위해서 많은 공부들을 하셔서 내 몸에 적용하고 계시고 그리고 100세 이상의 길어진 노후의 현금 흐름, 안정적인 경제적인 것까지 다 준비하는 비전 보너스까지 있고 게다가 훅구옥 관련 그 액티비티 제가 좀 전에 확인했는데 맞춤 메시지 왔더라고요. 액티비티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엄청 행복한 어떤 액티비티를 할까 이렇게 한 번씩 여행도 가시면서 스트레스 관리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너무 좋을 건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전 보너스를 향해서 가는 약간의 스트레스가 호르메시스 효과가 있어서 여러분들의 삶을 더 풍요롭고 건강하게 이 두 분의 표정처럼 아주 멋있고 여유로운 노년을 맞이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도 뉴트리라이트 그리고 굿모닝 잘 전달하셔서 건강하고 풍요로움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안내하는 우리가 되어봅시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또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현주 리더님, 그 질문사항에 보면, 채팅에 보면, 우리 네. 제품 중에 MNN이 되어 있는 제품은 어떤 게 있냐고 질문이 올라온 게 있거든요. 없습니다. M&N은 없습니다. 저희 제품 안에는. 아마 항노화 제품들 레스베라트롤 그다음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들으시게 될 거니까 뭐 베르베린, 알파리포산, 케르세틴은 있으니까 그리고 강황에 들어있는 커큐민 그리고 최근에 항노화 물질이라고 피세틴이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요게 피세틴이라는 물질과 레스베라트롤을 같이 먹으면 좀비 세포, 제가 오늘 좀비 세포에 대한 설명은 안 했는데, 세포들을 아주 나쁘게 영향을 미치는 노화된 세포를 좀비 세포라고 합니다. 이 좀비 세포가 있으면 다른 건강한 세포들까지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 좀비 세포를 없애는데 가장 좋은 항산화 물질 중에 하나가 피세린 이런 건데, 아마도 앞으로 우리나라에도, 아니면 뉴트리라이트에도 이런 제품들이 계속 준비하고 있고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M&N은 아직 뉴트리라이트 제품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원하시면 직구해서 드셔도 되는데 M&N 드실 때 꼭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내가 지금 현재 암을 가지고 있으시면 M&N은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실제로 활성화시켜서 암세포는 커지게 한다 아니면은
활성화시킨다는 사례들이 있어서 제가 이제 건강관리 해드릴 때 MNN 드시는 분들은 특히 암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안 드시는 게 좋다고 말씀드립니다. MNN이 항노화 물질로 핫한데 혹시 몰라서 그런 논문들이 있기 때문에 암이 있거나 이런 분들은 안 드시는 게 좋고요. 그러면 MNN 같은 것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NADH 같은 것을 활성화시키는 물질이죠. 그걸 대체할 수 있는 물질들이 뉴트리라이트에 있습니다. 비타민 B군 이런 것들 그리고 프로틴, 판토텐산 특히 비타민 B5 같은 것들이 우리 몸을 활성화시켜서 NADH 즉 에너지를 만들어내는데 주 재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대체해서 그렇게 드시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아마 뉴트리아이트에도 베르베린이나 알파리포산이나 항산화 그 네트워크에 꼭 필요한 알파리포산 이런 것들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커큐민도 마찬가지. 그럴 때까지 우리는 더 열심히 사람들에게 많이 알리고 또 공부하고 있으면 본사에서 열심히 잘 준비해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또 질문 없으시죠? 네. 즐거운 밤 되세요. 고생하셨습니다.